3.86% 정도 떨어졌고 국공채로 바꿨기 때문에 3개월 약 2개월 반 만에 1.1% 정도 수익이 나서 합치면 5% 정도의 변화가 생긴 거죠. 물론 이게 전적으로 5% 수익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틀려진다는 거죠. 지금은 말 잘 들으세요. 아주 좋아하시고 가끔 법원 놀러 오라고 그러세요. 감사드린다고. 자, 이분도 한 2년 정도 저한테 이관되신 분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강의 때마다 나와요. 이분도 참 말을 안 들으세요. 여성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의 특성상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하다가 보통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끝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 펀드 변경이고 뭐 전화도 그냥 안 받고요. 그런데 무슨 계기가 생겨서 한번 바꿨더니 자기가 괜찮네라는 걸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해요. 보내면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분이 자기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으신데 자기 돈 가지고 제가 주식으로 바꾸십시오. 주식형으로 펀드를 변경하세요. 그러면 주식을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그냥 추가납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으로 바꾸세요. 뭐 국공채 바꾸세요. 그러면 돈 조금 빼도 되죠? 이게 빼세요. 그러면 또 한 몇백만 원 빼가지고 자기 갖고 있어요. 왜? 일시금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비상자금을 얼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겠대요. 마음이 편하려면. 근데 그 500만 원에서 가끔은 300이나 400 정도로 추가 납입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그렇게 꺼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보시면 99.55%에서 112.69%까지 적립률이 획기적으로 올랐어요. 이번에 약 13%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했지만 근데 여기는 적립률이잖아요. 적립률에는 사업비가 빠져 안 빠져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적립률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익이 났어.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를 빼고 적립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업비를 안 빼고 들어가나요? 빼고 들어가요. 빼고 들어가죠. 실제적으로 내가 굴러가고 있는 돈이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난 이 수익률이 사업비를 다 빼고 해요. 근데 왜 돈이 들었잖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엑셀 차트에도 다 나와 있어. 그거 그냥 그대로 발표한 거예요. 왜? 가장 베스트 사람이니까.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사줘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 형태로 계속 가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FC의 지금 관리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림은 안 좋았죠. 왜? 주식을 그냥 따라가니까. 여기 전까지는 그렇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지만 우상향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달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이야기하고 문자를 드리니까 지금 내가 원금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원금은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0.5% 1% 올랐네? 이렇게 가다 보면 관리를 받다 보면 원금도 되고 수익도 나겠네? 감사합니다예요. 원금이 안 돼도. 근데 대부분의 계약들은 어떻게 해요? 좋다고 이렇게 계약하고 저는 운영보고서를 안 보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클레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각 못하고 있다가 운영보고서 보고 원금이 안 되니까 담당 FC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저러면 알았어 내가 금방 다시 전화 줄게 하고 잊어먹잖아요. 둘 다.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또 운영보고서 오면 야 너 지난번에 전화 준다 그랬잖아. 내가 또 줄게. 그게 벌써 6개월 지난 거예요.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니까 FC 입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계속 수익이 조금이라도 계속 쌓여가면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요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관리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아쉽지만 고객님께는 몇 가지 상품의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계약을 새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주식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국공채로 바꾸세요 했을 때 바로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탁 밟아가지고 타야 되잖아요. 옆 사람들은 끼익 하고 다 섰어요. 어떻게? 앞에서 탁 섰는데 저는 어떻게? 쭉 밀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파란불이 들어오면 엑셀레이터를 밟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다른 차량은 쉥 출발했는데 제 차는 쭉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다는 거죠. 왜? 시그널이라는 것은 급박하게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 생성했었을 때
고객님 같이 이렇게 반응이 느리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시그널을 발생해야 될까요? 아니면 빠른 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빠른 분들을 기준으로 해야죠. 왜? 최근에 가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차트로 놓고 보면 시그널이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펀드 변경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펀드 변경을 바로 했어요. 근데 고객님은 옛날 상품이잖아요. 네.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펀드 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오늘 펀드 변경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언제 바뀔까요? 자, 오늘 주식 경고를 바꾸세요 해서 주식을 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살까요? 5일 뒤에 바뀌. 5일 뒤에가 아니고요. 일주일 뒤에. 그냥 T 플러스 5일이니까 토요일 일을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충격 먹어요. 내가 오늘 바꿨으면 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바뀌어요. 그러면 반응이 느리다라는 것을 확 깨달습니다. 일주일 뒤에 바뀌어요. 그리고 또 제가 바꾸라면 또 언제 바뀐다고요? 일주일 뒤에. 합치면 2주 걸리세요. 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자, 펀드 변경을 하라고 해서 바로 펀드 변경을 했더니 이 점에서 해서 이 점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반응이 느린 상품은 똑같이 펀드 변경을 보냈지만 일주일 뒤에 바뀌었죠. 일주일 뒤에 바뀌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바뀌고 일주일 뒤에 바뀌니까 수익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한쪽은 코스피고 한쪽은 부동체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왔다 갔다 이렇게 펀드 변경을 했는데 T 플러스 2일짜리, 물론 지금 이제 T 플러스 3일이긴 한데 16.61%고 T 플러스 5일인 경우에는 10.84%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비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수치로만 얘기한 겁니다. 했었을 때 생각보다 내가 똑같은 돈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펀드로 바꿔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편입 비율 자체가 낮은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서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주식을 못 사는 거죠. 이걸 똑같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똑같이 발생을 했는데 하나는 바로 바꿔서 이렇게 샀는데 편입 비율 자체가 낮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수익률이 제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수치로 나타내보면 마찬가지로 주식을 80% 투입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났는데 주식을 50% 투입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지금 변액연금이 주식 편입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옛날 VA 플러스 같은 거. 이론상으로 그러잖아요. 30% 아마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식 편입 비율 중에 실질적인 코스피 투자형 상품들도 있지만 이걸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는 30% 제가 보다 30% 조금 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50% 얘기해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관리를 똑같이 잘해드릴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따라주실 마음도 있는 것도 아는데 가지고 계신 상품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연금으로 전환 시에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그 연금 받는 방식을 알려드렸잖아요. 자, 삼성생명이 순이익이 2천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2천억을 배당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천억을 회사가 못 벌었는데 2천억을 배당을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호구냐 이때 당시 2014년 네, 2월 16일. 어디 있죠? 아, 여기 2014년 2월 16일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나중에 이 기사를 좀 찾아보려고 뒤졌는데 요거 하나 찾았어요. 역시 삼성은 잘해요 이런 거. 싹 막았어요. 근데 하나 그래서 일부러 얼른 캡처해놨거든요. 후보들은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한데 2천억을 배당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삼성 일가 관계자들이 1,000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재무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60세에 종신연금으로 20년 보장되는 상품으로 연금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에 5억 원의 책임증비금 그런데 해약환급금이 있고 3.25%로 감사하게로 3.25%로 그 이자를 계산해주고 했는데 90세에 사망하신 거예요. 30년 연금 받으시고 총 내가 5억 투자한 거죠. 했었을 때 보니까 160만 원씩 해가지고 30년 받으면 약 5억 7,6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30년 동안 살고 죽더라도 총 5억 7,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7,600만 원 더 받았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저금이 오른데.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게 다 뭐? 이자였던 거예요. 이자.
그래서 남은 원금이 얼마 남아있냐면요. 3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거 누가 가져간다면? 보험사가. 예,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연금이든 종신이든 오래됐잖아요.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연금을 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나이, 상황, 투입된 금액, 평균 나이 계산하면 얼마만큼 우리한테 떨어지겠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한테 2천만 원 벌어주는 고객, 이분은 3,500만 원 벌어주는 고객.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연금 개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나쁜 얘기인가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러 옵니다. 이렇게 원금을 누가? 걔들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거야.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연금 개시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상품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기로 하기로 한 상품이니까. 표현연금은 어떻게 해요? 연금 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연금 개시를 하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예정 이유를 가지고 원금과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쭉 준 거예요. 물론 내가 종신연금을 안 하고 좀 더 짧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제가 결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이제 사례처럼 60세에 2억 정도를 종신연금으로 개시를 합니다. 했었을 때 얼마나 받을지. 우리 회사는 114세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이렇게 했었을 때 얼마 정도 받냐면요. 약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60세에 2억 정도 가지고 종신연금을 개시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율은 2%로 잡았습니다. 왜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 이율이 2%라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냥 너무 종신으로 길게 받으니까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내가 30년만 받을게요. 했었을 때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74만 원 정도 나와요. 좀 더 50만 원보다 높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사망 나이, 그러니까 경험생명표 이런 거 말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몇 살이냐면요. 91세예요. 제가 지금 42인데요. 20년 뒤에는 그럼 몇 살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제가 청주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7순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70살 정도 되면 죽으실 줄 알았대요. 돌아가실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너가 주는 용돈 생활비 좀 쓰고 나오는 연금 좀 쓰고 그냥 이때쯤 되면 죽겠지 하고 했는데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고민이 생기시면서 내가 너한테 계속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 직업적인 활동 영역과 생활비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셨냐면요. 애견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좀 보태드리기도 하고 개 키우는 거예요. 개 키워서 이렇게 파는 거. 그걸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90살까지 받는다라고 해놓고 한 87세 정도 되면 얼마나 벌어날까요? 매달 나오는 그래서 70만 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안 나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0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진짜 위험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60세에 2억을 너무 적으니까 100만 원씩 받으면 도대체 몇 년 정도 받을 수 있죠? 라고 계산해보면 약 20년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2억 정도를 넣고 일반적인 보험 상품으로 그냥 연금 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약 100만 원씩 2년 정도 받을 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꿔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셨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모르는 지금 가입하는 상품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60세에 2억이 똑같이 모여서 종신연금으로 전환을 할 거고 이율은 지금 최저 보증 이율이 1%니까 1%로 얘를 잡는다고 보면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 받아요. 저하고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90세까지 월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틀려요. 목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 중에서 일부의 금액을 연금처럼 내 통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30년까지 받다 그랬잖아요. 30년 동안에 5% 정도의 수익만 내가 낼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었을 때 30년 뒤에 죽더라도 6,100만 원 정도가 원금이 남아있어요. 이 돈은 누구한테 가져가요? 이건 가족한테 가져가죠. 왜? 이건 내 거잖아요. 조금 전에 연금 개시할 때 이건 돈이 누구 거예요? 회사 거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이런 상품이 가장 크게 용감종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이 목키가 나왔습니다. 예전 상품들도 내가 회사 가가지고 부분 해약, 적립금 일부 중도 인출 같은 걸 하면 이런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내가 가서 일일이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밑에 들어가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도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연금처럼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5%가 높은가요? 너무 높은 수익률일까? 이거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충분히 고객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될 거고. 5%인데 만약에 6%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존에 예를 들어서 프리스타일이나 이런 상품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계속 어렵고 불안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의 관리를 해줄 수만 있다 그러면 고객들이 이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만 있다 그러면 행복하겠죠. 자, 마지막에는 FC, FGC에 난관에 빠진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러면 마지막에 꼭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현성 씨가 있을 땐 해주는데 만약에 현성 씨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로 제가 바꿔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제가 있으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 거고요.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운용사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더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나가는 그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운용사 정도는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그럼 거기에 돈 넣어놓으시고 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마이너스 나지 않는 그런 옵션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상품이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케어는 해드릴 건데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할게.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요. 예전에 가입하셨을 때 그랜드 XG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차였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샀었을 때는 그랜드 XG가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안 좋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네시스를 제가 바꿔 타시라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 탔었을 때 손해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적립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적립금을 일시납으로 넣고 계속 보면 이렇게 신상품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시면 되는데, 자, 내가 A라는 은행에 5억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2%를 준다 그러길래 넣어놨거든요. 근데 옆에 은행에서 3%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 빼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 하시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예, 고객한테도 실제로 이렇게 알려합니다. 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아, 얘 또 하나 뭐나 팔아먹는구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수수료가 아주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다고 해서 저한테 별로 돈 들지 않아요. 그래서 3가지 정도의 경우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고맙고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금 상품으로 한번 낮은 수익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정말 괜찮은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내 적립금이 1억인데 1억을 다 바꾸기 좀 불안해요. 한번 절반만 바꿔서 2개를 비교해가면서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런 방법. 세 번째는 오케이, 이번 기회에 제네시스 한번 타봅시다. 뭐 이런 사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제? 5월에까지 시간 드릴게요. 여기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군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제가 모레 정도에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제가 연락드리면 그때 셋 중에서 어떤 걸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그 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내드린 상품은 이 상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낮고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3가지 약속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플랜을 따라주시면 3가지를 약속할 건데, 첫 번째가 꾸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운영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만나거나 내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보험사 전화하니까 뭐 원금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이걸 매달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원금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 주마다 이런 문자들을 통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답장 주시면 제가 힘이 날 거고요. 안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왜? 이런 운영 보고서를 가지고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지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 고객들은 한 2년 정도 관리하니까
만나러 오지 말래요. 서로 귀찮으니까. 아니 바쁘시잖아요. 그냥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뭐 여기 보시면 현재 적립률 1년 동안에 얼마나 적립됐는지, 이 시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됐는지, 적립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환급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요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현재 내가 내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가 늘었구나. 만약에 1년 동안에 마이너스가 났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써져 있을 거니까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요것만 캡처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면 돼요.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캡처해서 보내달라는 얘기 안 해요, 잘. 이제 펀드 변경하는 시점에만 이거를 전체 저는 이제 각각 다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원래는 월마다 이걸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안 보내줘도 된대요. 이제 꾸준히 관리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후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괜찮은 기술 하나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제가 계속 해드리면, 제가 60살까지 해드리나? 뭐 70세 뭐 그때도 제가 가지고 펀드 변경 뭐 얘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쯤 되면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간이고.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하는 방법 저하고 조금만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 같습니까? 이제는 펀드 변경 할 시점 아니냐고 저한테 연락 와요.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하고요. 혹시 이번 주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그런 얘기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술을 익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정도는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좀 배워서 내가 60살에도, 왜 60살이 됐었을 때에도 주식회사가 갑자기 4번 발표하던 걸 8번으로 늘리고 막 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이것만 익히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이거예요. 은퇴 시점에 5억 모아가지고 월 1% 수익 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500씩 이렇게 연금이 나오고. 아니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이걸 갈고 닦았어. 그러면 월 1% 수익 내는 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수익률은 더 났어요. 근데 이게 사업비 빼고 하니까 13.몇%만 났을 뿐이지. 왜 불가능하다 그래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약 50분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50분 정도를 제가 그 적립률이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쑥 분석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요. 1시간 걸려요. 50명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연차가 많으시니까 아니 좋은 건 아는데 그 언제도 하냐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다 하시면 안 돼요. 딱 내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금액을 정해서 100만 원, 뭐 200만 원 정하셔서 10명 정도만 하세요. 10명 정도만 먼저 시작하시고 여유와 시간과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되시면 더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 뭐 100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신 거니까 딱 선택을 하셔서 내 거 뭐 가족 거 몇 개만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고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안 가셔도 돼요. 아니 뭐 금방 하세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이게